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네, 전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요? 예.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15,000원에 100%. 15,000원에 100%요? 예, 예. 요거 혹시 바로 얼마 전에 들어가신 겁니까? 그걸 25,000원에 샀다가 19,000원에 다 팔아버리고 예. 많이 떨어졌걸래 보이는 대로 다 샀어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한번 그 전에 손해를 좀 메울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예. 25,000원에 사갖고 19,000원에 싹 팔아버렸어요. 그때 얼마나 가슴 아프셨겠어요. 무지하게서 몇천만 원 손해 갔어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참 이거 묵직한 종목인데 잘 안 움직이죠? 아이, 그거 예. 한동안 했었어요. 자, 그러면 LG 디스플레이 지금 요 정도 가격에서 매수했으면 100% 담으시고 보니까 제대로 한번 이번에는 수익을 한번 노려보자 생각하신 것 같은데 과연 네, 그렇죠. 예, 생각하신 대로 더 떨어지지 않고 수익을 볼 수 있을지를 한번 여쭤보면 될까요?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 한번 기다려 주시죠. 예. 예. 자, LG 디스플레이 박준현 운영자님, 이거 이미 한번 손실을 좀 크게 보셨다가 이번에야말로 서력전이다라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100%좀 많긴 합니다만 지금 타이밍 괜찮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우리 시청자님이 이거 특별하게 이 회사 분석을 보고 산 게 아니라 과거에 이제 손실 나서 한번 팔고 또 주가 더 떨어지니까 그냥 사신 것 같죠? 네, 사신 것 같은데 주식을 한 종목에 너무 고집 부리시면 안 되거든요. 이 종목에서 손해난 거 좀 왼수를 갚아야 되겠다. 종목이 많은데 예. 이 종목이 그래 100% 정도 투자할 종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일단은 IT 대형 회사 중에서 지금 적자 나는 기업은 유일하게 지금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네. 예. 아마 3분기 연속 적자고요. 아마 네. 3분기 때 아마 7천억 가까이 적자가 났을 거고 시장 예상치를 아마 크게 예상치보다 높게 적자가 났고요. 현재 4분기도 아마 6천억 정도 적자가 날 거고요.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LCD 자체가 지금 경쟁이 안 되잖아요. 중국의 BOE라든가 COSD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워낙 그 애들이 대량으로 저가 물량 공세 때문에 경쟁이 안 된 지가 오래됐고요. 유일하게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OLED 쪽인데 OLED는 결국 이제 TV가 잘 팔려야 되는데 요즘 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OLED TV 자체도 지금 TV가 지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좋아질 가능성도 없어요. 이게 결국은 나중에 이제 OLED 같은 경우도 중국이 좀 따라올 거고요. 따라오게 되게 되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쉽게 이 종목이 흑자 전환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이게 디스플레이 값상 자체가 앞서기 다시 IT 여파이 좋을 때도 작년도라든가 올해 1분기, 2분기 같은 좋을 때도 이익을 못 냈거든요. 근데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면 더 TV 패널 중심으로 해가지고 패널 수요가 감소를 하면서 좋아질 가능성이 거의 쉽지가 않죠. 근데 굳이 이 종목을 다른 종목들을 지금 이익 내면서 지금 사상 최대 시적을 내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 싸서 못 가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이 주가가 갈 이유가 있겠는가 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좀 의미시가 좀 돼요. 동원해서 다만 이제 차트 흐름 자체는 나쁘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대규모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아마 올해 적자 지금 3분기 때 7천억 가까이 적자가 났을 거고 그렇죠. 7,600억 적자 났고 지금 4분기 때도 지금 4,700억 예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분석보고 보게 되면 6천억 이상 적자가 나올 거란 전망이거든요. 그리고 내년도도 적자예요. 내년도 1분기도 적자고 2분기도 적자고 근데 내년도도 적자입니다. 이러니까 주가가 못 가는군요. 예, 그리고 올해 1조 6천억 적자가 날 것 같은데 영업이 기준으로 영업 적자가 1조 7천억이니까 아마 최대 적자가 날 겁니다. 올해 연간으로 따지면 내년도도 그게 쉽지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없습니다. 다만 이 종목이 이제 주가가 하나 적자에는 불구하고 주가가 안 빠진 이유 자체가 일단은 주당 BPS가 33,000원짜리거든요. 그래서 현재 주가 15,000원 기준으로 본다 PBR로 0.5배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하방은 지지가 되고 적자니까 당연히 못 가죠. 주가가 안 빠진다고 그래가지고 반영됐다 생각해서 주가 사면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고 다른 종목 달 때 소외되면 그때 또 참 견디기 힘들거든요. 예, 그렇죠. 남들 올라갈 때는 못 가죠. 업황 자체가 현재로 봐서는 턴어라운드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쪽에 가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최근에 뭐 15,000원에 사셨으니까 현재 가격 정도 전후가 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 종목 가더라도 기술적으로 16,000원이에요. 그 가격도 저는 지금도 주가 저는 비싸다고 보고 있는 쪽인데 앞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지금 실적이 좋은 종목들도 내년도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더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이들 종목은 경기가 안 좋으면 더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불확실한 국면이기 때문에 그래도 현재 실적도 괜찮고 내년도도 그래도 나쁘지 않을 수 있는 종목들을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으면 이 종목들은 적자 나는 종목들은 하다못해 계속 적자가 나게 되게 되면 자금 조달을 해야 될 가능성이 크니까 증자라든가 그럴 네. 위험성도 있거든요. 뭐 아직까지는 그런 정도는 아닌데 그래서 대응 전략으로서는 이 종목 가지고 너무 미련을 갖지 말으셔라. 그래서 저는 매도 의견을 제시해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뭐 16,000원 못 넘어갑니다. 이게 15,000원이니까 16,000원 올라가기도 쉽지가 않아요. 다만 수급이 좀 괜찮아서 하방은 좀 지지가 될 것 같은데 네. 최근에 고점이 15,300원이거든요. 일적으로도 이 가격대가 15,800원대가 장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주가 14,800원대에서 현재 주가가 지금 많이 내려간 국면 쪽에서 한 5% 정도, 6% 정도 수익을 목표로 해가지고 이 종목을 100% 정도 싣는 것 자체는 약간 다른 쪽에서 오히려 기회 네.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여기서 좀 많이 놓치는 게 아닌가 그런 관점 저는 최소한 이 종목은 반 이상은 매도해라. 현재 가격대 매도해서 교체를 하고 다른 쪽으로 하고 굳이 저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옛날부터 LG 디스플레이 살 바에야 LG 디스플레이가 좋아지는 회사가 LX 세미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LG 디스플레이의 그 버퍼링 과정, 디스플레이의 후공정 공정 과정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회사 같은 경우 PER이 5배예요. 오늘 좀 떨어졌거든요. 네. 이들 종목이 LG 디스플레이가 머물러 있을 때 그 종목은 LX 세미콘 같은 경우 5배 갔거든요. 13만 가다가 지금 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쪽인데 현재 주가 볼까요? 예. LX 세미콘. 좀 9만 원대까지 좀 내려와 있는데 15만 원대에서 오히려 이 종목 조정받으면 좀 같이 분산하는 것도 네.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단은 LG 디스플레이는 매도를 좀 하셔라. 지금 당장이라도. 그렇죠. 이건 뭐 주가 올라갈 기회가 없는 데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손절 기회를 잡아드리면 일단 14,000원 이탈하면 손절하시고 왜냐면 적자 나는 기업이니까 14,000원과 지금 15,600원, 15,000원 그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 사이의 등락 구간이니까 짧게 사게 되게 되면 4, 5% 정도 수익이니까 일단 15,300원대에서 매도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장님 조금 아쉬우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종목이 실적으로 받쳐주지 않고 내년 실적 전망도 그리 좋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더 떨어질 가능성도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빠르게 수익을 보기는 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보셔야 되고 만약에 14,000원 이탈하게 되면 바로 손절해 주시고요. 위쪽으로 봤을 때도 15,300원 정도 그 정도에서 팔고 나오시고 다른 종목 예를 들면 뭐 LX 세미콘이라든지 다른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종목에서 수익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되셨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보유하시다가 다른 종목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예, 예, 네, 힘내시길 바랍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종목 진단을 살펴드렸습니다.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 큰 종목이고 참 답답한 종목 중에 하나죠. 이렇게 주가 움직임이 영 신통찮게 흘러가는 모습인데 앞서 한번 투자를 하셨을 때 손실을 보셨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이번엔 한번 만회를 해봐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다시 한번 메워보겠다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 새로 또 잃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서 새롭게 전략들을 구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판단이 좀 어려우실 때는 저희와 함께 전략들을 가다듬어 가시죠. 자,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종목 진단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인석 캐스터.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진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두릅조아님. 위지익 스튜디오 22,000원에 20% 들고 있습니다. 매수가까지 오겠죠.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라고 일단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네, 위직 스튜디오 콘텐츠 관련주로 컴투스 자회사죠. 일단 오늘 주가 소폭 올랐는데 이 레몽레인을 인수한 기업이 바로 위직 스튜디오입니다. 오늘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JTBC 드라마가 3회 만에 시청률 10%를 넘기면서 레몽레인 주가 16% 정도 급등했습니다. 위직 스튜디오도 같이 좀 오늘 주가 소폭 올라준 흐름인데요. 일단 차트를 살펴보시면 오늘 3.16% 상승하면서 17,950원에 장을 마감했네요. 전거래일에는 18,800원까지 올라주기도 했는데 같이 모멘텀 받아서 조금 올라갈 수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일단은 22,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니까 현재로는 18% 정도의 손실에 계신 걸로 보이는데요. 이 콘텐츠주들 한학령 해지 기대감까지 받고 있는데 오늘 일단 흐름은 상당히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위직 스튜디오 말씀하신 대로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또 목표가를 얼마로 잡으면 좋을지 박준영 운영령님께 진단 부탁드려 보도록 할게요. 박준영 운영령님, 위직 스튜디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뭐 이 종목이 재벌집 막내 아들 관련 종목입니까? 저도 드라마 잘 안 보는데 보게 되더라고요. 예, 저도 1편부터 좀 보고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보고 있는데 예. 충분히 시청률이 계속 올라가겠더라고요. 네. 예. 10%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주말에 관련해서 중앙일보 쪽에서 이와 네. 관련해 가지고 기사까지 내보냈더라고요. 저도 봐야 되겠는데요. 예. 하여튼 그 드라마가 좀 재미가 인기가 올라갈 것 같아요. 10%면 제가 보기 충분히 올라갈 것 같은데 송중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오래간만에 좀 나오니까. 근데 이제 이게 관련해 가지고 얼마만큼 예산 이제 실적에 기여를 할지 결국 이제 시청률에 따라서 올라가면 추가적으로 이 종목이 올라갈 수력이 있는데 그렇죠. 일단은 예상한 이제 매출 부분 자체가 이제 드라마 제작이라든가 콘텐츠라든가 영화 제작이라든가 이쪽과 관련된 배급과 관련된 매출 비중이 60%예요. 네. 60%이기 때문에 이쪽이 잘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실적에 기여를 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AR, VR과 관련된 CG 작업과 관련된 부분이 예상했던 매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상 영화와 관련해 가지고 네. AR, VR 이슈가 좀 될 때 이 종목도 이제 테마로 이슈가 부각됐던 종목이기도 한데. 그렇죠. 메타버스 이런 예, 그래서 메타버스와 연관이 관련된 어떤 부분들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한 기술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예상가 주가가 얼마짜리인가를 봐야 되거든요. 엔터 관련 종목인데 시가총액 7,700억짜리입니다. 7천억이면 엄청 그 가치가 예사가 일반적인 그런 어떤 콘텐츠 관련 종목 중에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예. 예사가 현재 보게 되게 되면 올해 적자지 않습니까? 작년도도 적자 났고 올해도 작년도 40억 적자, 올해도 90억 적자. 그다음 내년도 실적이 이제 좀 280억 정도 잡아놨는데 영업이익이. 근데 내년도는 280억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올해 적자인데 내년도에 영업이익 올해 적자 90억대에서 내년도 280억 정도 흑자 나온다는 것 자체는 좀 약간 의심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그 280억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현재 주가 순이익자가 PER 기준으로 해서 32배 되는 수준입니다. 네. 앞서 이제 물론 재벌집 막내 아들과 관련된 것 자체가 히트가 처음 쳐서 이제 콘텐츠 판매라든가 그런 것들이 되면 회사 실적이 얼마만큼 기여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까지는 반영이 안 됐겠죠. 그런 걸 감안하면 일단 모멘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에 매수한 가격 22,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것 같습니다. 22,000원 가게 되게 되면 시가총액이 1조 원입니다. 네. 1조 원 가기가 제가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일조 사이즈가 상당한 거죠. 그렇죠. 과거에 이 종목이 뭐 차트상 보는 게뭐 43,000원까지 갔는데 그걸 잊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충분히 1조 원 정도 시가총액까지 갈 수 있는 가격대 자체가 이게 한 22,000원이거든요. 이게 이제 올해 9월 달에 형성됐던 가격이니까 현재 시장 여건을 감안하면 이 정도가 뭐 적정하게 22,000, 21,800원, 22,000원 정도가 우리 시청자님 매수한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재벌집 막내 아들 부분 자체가 시청률이 계속 올라간다 하더라면 주가는 떨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한번 이제 다시 시청률이 올라가면 다시 한번 이 종목은 22,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22,000원 정도를 일단은 매도 목표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직 스튜디오 알려드렸습니다. 이 종목 거기에 또 메타버스 관련해서 엮이기도 했고 주가가 뭐 대단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던 종목이죠. 자, 그런데 그때 가격 수준은 지금은 이 시점에서는 좀 잊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당장 모멘텀은 역시 말씀드렸던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박준현 운영력께서도 시청을 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자, 이 인기가 사실 요즘에 대단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당분간은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을 것 같다는 점. 그래서 지금보다는 좀 오르겠죠. 22,000원 그 매수하셨던 가격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손실 없이 매수가 이상해서 한번 빠져나오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이렇게 위직 스튜디오 살펴드렸습니다. 드럽조아님의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또 두 번째 종목 진단까지 살펴드렸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종목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어떤 종목인지 한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은석 캐스터, 어떤 종목인가요?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진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방가루님. 파이버 프로 3,200원에 3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네요. 파이버 프로 일단은 잠시만요. 네, 파이버 프로 일단 차트를 좀 살펴보니까요. 매수가는 3,200원인데 일단은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현재 4.17% 정도 하락하면서 2,415원에 장을 마감했네요. 일단은 좀 차트 보니까 주가는 굉장히 지지부진하면서 좀 횡보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는 4거래일째 현재 하락하고 있네요. 파이버 프로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진단을 3,2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손실을 좀 많이 보고 계신 상황이네요. 목표가까지 조금 올 수 있을지, 매수가까지 좀 올 수 있을지, 또 목표가를 얼마로 잡으면 좋을지 파이버 프로 진단 부탁드려 보도록 할게요. 박준영 운영위원님, 파이버 프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저도 처음 본 주식인데요. 일단 예상한 이제 광학 의료기기 회사네요. 렌즈와 관련해서 검사와 관련된 회사인데 이 회사와 관련해 가지고 비싼 회사 상장된 회사가 있는데 제가 찾아보려다 못 찾았는데 이름 그리고 생각이 이게 얼마 전에 그 UAM 관련주로 엮여서 주가 세게 갔던 걸로 기억을 UAM 하거든요. 관련 종목으로요. 예. 일단은 좀 그런 쪽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그런 테마를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매출이 100억짜리 회사예요. 네. 예. 시총 1,000억도 안 되잖아요, 지금. 예, 어떤 말로 좀 약간 정말로 예, 매출액이 뭐 100억짜리 회사니까 그 성장성도 없어요. 왜냐하면 상장된 지 한 1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왜냐하면 2019년도 현재 나와 있는 거 봐서는 매출액 133억이고요. 예, 그다음에 작년도도 147억이니까 현재 보니까 3분기 실적이 발표가 좀 됐는데 3분기까지 영업 지금 매출액이 120억이거든요. 뭐 올해 연간도 130, 40억이에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지금 현재 12억인데 네. 영업이익이 거의 10억, 20억 정도 나는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가 가기가 쉽지 않은 것 자체가 예상 시가총액이 지금 790억인데 자본이 지금 120억짜리입니다. 아하. 예, 자본이 260억입니다. 예. PBR로 따지면 지금 3배 되는 주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싼 맛이 있겠지만 주가가 다른 제로 세력들이 종목 가지고 가벼운 주식을 끌어올리지 않는 한 주가가 가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지난 한 5월쯤에 급등을 했던 걸로 보이는데 예. 그때도 그렇게 테마 붙어가지고 테마로 올라갔다. 붙은 게 이런 세력들이 테마로 붙여가지고 올리는 수밖에 없는데 예. 이것도 한번 해먹으면 또 안 해주거든요. 한번 시세를 내버리면 1년, 2년 동안 또 쉬었다 갑니다. 올렸던 거 지금 다 뱉어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다 물려있던 세력들이 여기에 대량 거래가 됐는데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5월달에 네. 대량 거래됐지 않습니까? 그때만 이때. 반짝 터졌어요. 예, 이때 거래량이 뭐 대량 거래 좀 되면서 이 물량을 올려가지고 세력들이 올려주기가 쉽지가 않죠. 단기적으로 보면 4,500원대가 지금 매물층이지 않습니까? 매물층이고 주가가 그래서 2,400원대 주가가 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비싼 주식이다. 네. 시가총액을 보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주가가 그래서 오늘 또 4% 넘게 떨어졌는데 이거는 매수 가격이 3,200원이라고 그랬죠. 3,200원. 일단 매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현재로 봐서는 하방점 지지가 될 수 있는 2,235원대 저점이고 좀 많이 빠졌어. 또 7,000원대에서 빠졌다 생각을 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회사 주가는 제가 판단하기에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400억짜리가 적당할 수 있는 기본적 내용이에요. 이게 400억이면 주가로 따지면 1,500원 정도가 회사의 적정한 가격입니다. 성장성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 비싼 수준이기 때문에 절대 물타기 하지 마시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거는 매도하셔야 된다. 반등 가격이 현재로 봐서는 2,800원대고요. 만약에 추가적 배수적인 반등이 나온다면 3,000원대 언저리인데 이거는 세력들이 주가에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예.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2,700원부터 매도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3,000원대 정도 올라오면 전량 매도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파이버 프로 종목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워낙에 사이즈가 좀 작은 종목입니다. 지금도 시총이 1,000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종목이고 사이즈가 워낙 작은데 지난 4월, 5월쯤에 갑작스럽게 좀 주가가 급등세를 보여줬죠. 그때 당시에 뭐 베셀이나 기산텔레콤 이런 종목과 같이 UAM 쪽으로 엮여서 좀 테마 붙어서 올라갔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종목이 이렇게 한번 급등이 나오고 나서 급락을 해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치고 올라가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요, 매수하신 가격이 3,200원. 여기까지 바라보기는 참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2,700원 정도부터는 팔기 시작하셔서
최대 3,000원까지 이렇게 해서 그 전에는 다 매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수익을 노리시면 안 될 것 같고 손실을 조금씩 줄이는 선에서 팔고 나오시라는 쪽 지금은 약간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반가론님의 파이버 프로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또 가보도록 하죠. 자, 다음 종목은 전화로 한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죠? 태영건설이고요. 태영건설이요? 네, 네. 4,500원에 15%예요. 4,500원에 15%요? 네네. 태영건설, 뭐 건설주들 보통 그렇긴 합니다만 주가 참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네,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한번 예. 매수해봤습니다. 그 지난해 한 5월쯤에 14,000원 갔던 종목이 지금 4,400원이니까 그 고점 대비하면 70%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4,500원에 매수하셨으면 이거 최근에 매수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예.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많이 내려와서 이제 이 정도면은 바닥이겠지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이제 슬슬 올릴 때가 됐는지, 여기서 혹시나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은 없는지, 이 점을 아무래도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네네. 예. 자, 그러면 태영건설 잘한 선택이셨는지, 한번 지금부터 전략을 가다듬어 볼게요. 네. 네. 자, 박준현 운영력과 함께 태영건설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운영자님, 건설. 이 중에서 태영건설입니다. 주가 사실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최근 들어서 사실 뭐 네옴시티, 우크라체건 이렇게 해서 조금씩 올라갈 만도 한데 태영건설은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안 되죠. 저는 지금 제가 가장 피해야 되는 업종 자체가 중소형 건설사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대형 건설사는 그래도 해외 쪽에 수주 모멘텀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나쁘지가 않습니다. 네. 중소형 건설사들 최근에 태영건설도 아마 최근에 한신공연과 함께 부도설 얘기가 나왔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부도찌라시. 부도까지는 안 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 대주주가 그 SBS고, 네. 그다음에 이 회사가 이제 기업 분할됐잖아요. 저도 옛날에 기업 분할되기 전에 이 회사가 환경 관련 쪽에 상당히 그 괜찮은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환경 관련 회사를 딱 지금 분할해가지고 떼어놓고 현재 지금 순수한 건설 쪽만 있어요. 네. 건설 쪽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태영건설이 환경산업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건설 쪽과 관련해 가지고 이 회사가 지금 2분기에 적자가 났고요. 이게 네. 건설 회사들은 재무 내용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현재 실적 자체를 급격히 나빠질 수가 있어요. 네. 특히 이제 건설 회사들 보게 되면 2분기, 3분기 때 중소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 실적이 급감하면서 적자 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서 태영건설도 그런 경우예요. 예. 그래서 한신공연과 함께 그런 얘기까지 한신공연의 회사채가 2천만 원어치가 65%에 팔렸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약간 해프닝이겠지만 팔리기는 팔렸다는 거죠. 그만큼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PF와 관련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죠. 건설업종들이 지금 자금 조달에 심각한 네.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뭐 주택 경기가 급속히 위축되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태영건설 같은 게 제가 알기로는 올해 5천 가구 정도 분양을 염두했던 건데 아마 다 미뤄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태영건설이 재무 내용 자체가 안 좋은 것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저 인제에 인제 스피디움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규모 투자를 했거든요. 레저 단지. 거기에 적자가 꽤 많이 났거든요. 그것 때문에 재무 내용이 많이 안 좋아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건설주는 특히 중소형 건설주는 내년도 2월달, 3월달까지는 사서는 안 된다. 아직은 고금리와 관련해서 가장 만약에 시장이 여기서 그럴 가능성이 전혀 많지 않다고 보고 있는 쪽인데 시장이 더 충격을 받아서 한 단계 빠진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건설업종들, PF와 관련된 부실 부분에서 예. 건설업체에 영향을 미치면 그 영향이 증권회사까지 가거든요. 증권회사하고 은행까지 가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증권, 뭐 건설주 다 부도설, 매각설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 가장 피해야 되는 업종, 건설주, 증권주 이쪽은 피해야 된다. 네. 그다음에 적자가 나는 기업들은 자금 조달 안 되니까 이제 증자를 해야 되거든요. 최근에 네. 롯데 케미칼의 증자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근데 바이오 기업들 중심으로 증자를 많이 합니다. 예. 아직 고금리와 관련된 것 자체가 이제 금리 인상 자체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영향이 아직 시장에 미치지는 않았어요. 후유증과 관련된 것들. 당장에 금리가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은행에 연체한다든 그렇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네. 되든 간에 뭐 카드 돌려막기라도 해서 최대한 좀 막으려고 하는 막으려 시도가 했죠. 있죠, 먼저. 그렇죠. 그리고 나도 못 막으면 내년도 2월달, 3월달 가게 되면 이제 집 같은 경우는 뭐 경매가 나갈 수가 있고 그런 영향권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하나가 터지게 되면 연쇄적으로 작용이 일어나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영향의 중심에 있는 게 건설이거든요. 중소형 건설도. 그래서 중소형 건설주들은 피해야 된다, 무조건. 태형건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보실 때 건설주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사업보고서 들어가시게 되게 되면 우발 채무와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PF 잔고가 얼마만큼 있는지. 근데 제가 최근에 대형사들 뽑아봤는데 PF 잔고가 많을 때 2010년도, 12년도 이후에 국내 건설사에서 GS건설 중심으로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예. 평균 매출액 대비 40% 넘었는데 많이 줄었더라고요. 근데 중소형 건설사들은 영향권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보실 때 이걸 보시면 돼요. 재무제표에 들어가셔서 보게 되게 되면 유동자산이라고 있습니다. 유동자산 쪽에 이게 매출채권이 있거든요. 건설회사 같은 경우. 예. 이게 매출채권인데 지금 태형건설 같은 매출채권이 4,949억입니다. 이게 매출채권이 뭐냐면 아파트라든가 어떤 분양을 해놓고 돈을 못 받은 게입니다. 근데 실적은 반영시켰거든요. 돈을 받을 줄 알고 외상 매출금이죠. 받을 걸 매출채권 잡아놨는데 돈을 못 받는다. 그러면 이제 한꺼번에 부실을 팍 터지면 그렇죠. 적자가 나면서 자본 잘못되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수준 정도는 아니에요. 태형건설이. 그러니까 매출액이 2조 5천억인데 지금 매출채권이 6월 말 기준에 5천억이거든요. 그럼 25%입니다. 제가 말하기로는 현대건설이 37%가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GS건설이라든가 그런 모델 과거에 40%대인데 20%니까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중소형 건설 같은 경우는 그래도 20% 30% 정도 된다 하더라면 약간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현금 흐름표를 잘 보셔야 될 거예요. 근데 현금 흐름표도 제가 봤는데 지금 6월 달에 현금 흐름표가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거든요. 마이너스 전환이 좀 됐는데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쪽이고 그다음에 재무 활동에서 이제 플러스가 나면서 이게 플러스가 나면 안 좋거든요. 플러스가 나는 자체는 은행에서 자금 조달한다든가 계속 은행 돈을 끌어들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6월 달에 지금 뭐 3분기 보고서는 안 올라갔는데 반기까지 보게 되게 되면 반기 때 1,527억 정도 자금을 끌어들였거든요. 이게 그 반기부터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기에 이사가 적자가 많이 났어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20억 정도 적자가 났고. 네.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지금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안 좋아질 수가 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엄청 떨어졌기 때문에 만 원대 떨어져서 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가 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건설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피해야 되는 업종이다. 매매하더라도 대형 건설 중심으로 해서 특히 해외 쪽에 기반을 두고 있는 쪽에 매매를 해야 되고 국내 쪽 주택 분양과 관련된 건설 쪽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하더라도 토목공과 관련된 쪽에 매매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일단 좀 매도하세요, 이거는. 매도하셔서 주가 못 갑니다, 이거. 뭐 4,500원대 오늘 빠져서 손실인데 4,600원 정도라든가 매도하셔가지고 다른 쪽으로 교체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장님, 일단은요, 중소형 건설사 이쪽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접근 금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싸 보인다고 현혹되지 말자라는 점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 지금은 손실 거의 나지 않은 상태죠. 4,500원에 매수하셨는데 4,600원 정도 약간 수익 정도에서 나오시고 다른 종목으로 한번 새로 들어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답변 충분히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 됐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궁금한 종목 있을 때 바로 연락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대형건설 살펴드렸습니다. 전화 연결이었고요. 역시 이렇게 여러분 종목 진단 이렇게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태형건설 같은 경우에도요 차트상 이런 종목 굉장히 많죠. 지금까지 많이 주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내려갈 일은 없겠다 싶어서 이런 종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차트상 언뜻 보기에 이렇게 충분히 내려왔다 바닥이다 싶더라도 더 내려갈 여지가 있는 종목, 그리고 내려왔더라도 전혀 싸지 않는 종목, 또는 어떤 종목은 이제는 진짜 들어가도 되겠다라는 종목들, 이게 구체적인 종목 진단을 해봐야지만 그 진면모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혼자 언뜻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세심하게 종목 진단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을 한번 가보죠. 자, 이번에는 전화를 뒤로 하고 유튜브로 가보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블레스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 있네요. 자, GS 리테일 보겠습니다. 자, GS 리테일의 매수 가격 먼저 볼까요? 32,600원에 매수하셨고요. 10% 비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작년부터 보유 중인데 조만간 매수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자, GS 리테일의 현재 가격이 28,600원이에요. 오늘은 뭐 가격 변동 거의 없었고, GS 리테일 참 정말 고생 많이 했죠. 지금까지 쭉 내려오다가 얼마 전에 12월 17일이죠. 그때 23,00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그때 이후로는 주가가 좀 올라왔습니다. 어느새 저점 대비 한 20% 정도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계속 더 올라가서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
여쭤보실 이유가 있을 만한 게 최근 며칠 동안은 조금 다시 지지부진해지는 모습이거든요. 다시 내려갈지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준현 운영자님, 블레스님의 GS 리테일인데요. 한참 바닥 다지고 좀 올라오는가 싶더니 최근 들어 조금 더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방향성 이제 어떻게 봐야 될지가 헷갈리네요. 예, 뭐 최근에 실적 영향을 좀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가 지금 거의 고점까지 올라왔잖아요. 최근에 이제 이거 편의점 관련 회사들 원래 이제 편의점이 2년, 3년 전부터 거의 워낙 경쟁이 심하다고 그래가지고 저성장 국면에 진입을 했다. 그것 때문에 시장에 주목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막상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2, 3년 동안 보게 되면 실적이 계속 우상향을 좀 하고 있어요. 그 GS 리테일도 그렇고 최근에 BGF 리테일도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에 거의 특히 BGF 같은 경우는 막 분기 최대 실적이 나온 것 같아요. 아마 GS 리테일도 아마 최대 실적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예. 주가가 차트를 보시다시피 거의 고점까지, 연중 고점까지 올라와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적이 제가 보기엔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사 이제 밸류를 좀 봐야 되는데, 예사가 지금 영업이익 2천억대짜리 회사거든요. 현재 시가총액 3천억이고, 예사가 보시다시피 거의 지금 2018년도 이후에 2018년도 영업이 1,800억이고, 그 다음에 한때 이제 2020년도에 코로나 이전에 2,500억 정도까지 가다가 지금 2,000억대인데 거의 2,000억대 정체예요. 정체인데 네. 지금 이제 PR로 따지면 지금 거의 주당 EPS가 지금 2,100원이거든요. 그럼 현재 주가가 주당 EPS가 1,300원, 예. PR로 따지면 21배입니다. 자, 유통 관련 회사가 PR 21배다. 그러면 상승하기 현재 시장 여건으로 따지면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일부 좀 현대백화점이라든가 관련 종목들은 PR이 지금 7배 정도밖에 안 될 정도거든요. 예, 그래서 실적이 좀 좋아서 주가가 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32,000원이라고 그랬었죠. 2,000원이면 비중이 10% 많지는 않네요. 많지는 않은데 여기를 돌파하기는 기본적 분석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내년 예상 실적으로 봐서는 PR이 13배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갈 수가 있는데, 근데 내년도는 대표로 이것도 뭐 소비 유통 관련 회사이기 때문에 내년도 경기가 유지되면 예상 실적보다 안 높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5월 달에 고점에서 지금 못 가고 지금 저항을 좀 받고 있거든요. 이게 현재 주가 수준 자체는 충분히 실적 호전 관련해가지고 24,000원대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좀 올라왔으니까 예. 아마 BGF 리테일도 똑같아요. BGF 리테일 볼까요? BGF 리테일 더 실적 좋게 나왔거든요. 네. BGF 아하. 리테일도 지금 고점에서 실적 고점에서 좀 똑같거든요. 차트 흐름 자체가 예. 밀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한다면 오히려 BGF 리테일 자체가 주가가 쌀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3조 원대짜리인데 BGF 리테일은 지금 PER이 지금 17배 되는 수준이고 앞서 있다시피 BGF 리테일이 이번 3분기 때 영업이익이 915억 났네요. 최대적 났어요. 915억 났고 그다음에 GS 리테일 자체는 그보다도 약간 떨어진 실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갔던 BGF 리테일 자체가 지금 고점에서 계속 지금 음봉이 지난주 금요일에서 오늘 또 음봉이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 여건을 고려한다 한다면 고생하셨는데 수익보다는 적정하게 팔고, 왜냐면 언제 사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다른 분들 아마 손실 좀 많이 난 상태에서 손실 좀 10% 정도 손실이면 상당히 선전한 시장이거든요. 언제 사실지 작년부터 모르겠죠. 딱 보유하셨다고 하네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해야 됩니다. 예. 지금 뭐 반토막인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렇죠. 이게 꼭 고생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수익 보고 나와야겠다.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얘기를 하면서 진단할 때 2주 전인가요? 그분이 30% 갖고 있는데 매년 또 고생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고맙습니다. 60만 원에 팔라고 그랬잖아요. 네. 가봐야 62만 원이 있고. 그렇죠. 근데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분도 어떻게든 간에 1년 기다렸으니까 수익 보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내가 욕심 부리지 마세요. 연초에 사서 고생하셨지만은 다른 분들 연초에 사신 분들 20%, 30%, 40% 손실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을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은 쉬운데 참 행동이 잘 안 돼요. 네, 그렇죠. 29,000원 정도가 지금 차점이 10%니까 한꺼번에 매도하기 아쉬우면 네. 반 정도라 좀 파셔서 제가 보기엔 또 주가 이렇게 내려올 것 같습니다. 많이 내려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방어적인 종목이니까 네. 26,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까지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고점 돌파보다는 한 단계 약간 내려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마시고 약간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 나온 시점에서 매도하셔가지고 다른 쪽에서 기회를 잡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GS 리테일. 역시 또 교훈을 하나 얻어가게 됩니다. 너무 우리가 욕심 부리지 말고 손실 충분히 줄였으면 여기서 다른 종목을 한번 눈여겨보자라는 점 말씀해 주셨거든요. 손실 좀 줄여놓은 상태니까 여기서는 아마 매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고까지 꼭 바라고 가시다가 또 오히려 다시 또 내려갈 수 있으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블레스님의 GS 리테일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좀 많이 지나갔는데 종목 진단 한 가지만 좀 더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 유튜브에서 러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참 올 한해 많이 언급됐던 종목입니다. 지금도 계속 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 한국항공우주 살펴드리도록 하죠. 우주항공 그리고 방사를 같이 끼고 있는 종목인데요. 한국항공우주의 매수 가격이 49,500원입니다. 10% 비중. 한국항공우주 올해 9월 초 정도까지 주가 흐름 정말 대단했죠. 참 좋았는데 그 뒤로 빠르게 주가 내려오고 나서 현재는 45,000원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손실을 좀 보고 계신데 한국항공우주 다시 한번 솟구칠 날들을 많이들 기다리실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죠. 자, 운영자님 한국항공우주 어떻게 보십니까? 예, 솟구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일단은 그 호재성 재료들이 다 반영이 됐지 않습니까?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방위 확충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특히 실적도 좀 뒷받침이 좀 됐으니까. 근데 지금 추가적으로 관련된 부분들이 확산돼 가지고 항공 관련 종목들이 방산 관련 종목들이 주가에 모멘트 작용하기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주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건 3분기 실적이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3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좀 안 좋게 나왔을 겁니다. 이제 그런 영향도 있고요. 근데 저도 이제 방산 관련 종목들은 꾸준하게 실적이 성장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주가 싼 게 LIG 넥스원입니다. LIG 넥스원은 그래도 차트가 흐름이 괜찮은데 예상의 PR이 지금 기준에서 지금 12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내년도 10배 되는 수준인데 근데 예사가 수주 잔고가 지금 엄청 많거든요. 물론 한국항공우주도 수주 잔고가 좀 많은데 예.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지금 상대적으로 LIG 넥슨과 비교해보면 지금 PR 30배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LIG 넥슨은 12배거든요. 그리고 본다면 저는 방산 관련 종목을 산다면 LIG 넥슨 정도를 관심 있게 가지셔야 될까. 그다음에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꾸준하게 성장을 하니까 그래서 항공우주는 실적도 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차트 흐름 자체가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그래도 상승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54,000원 정도 유지가 좀 됐어야지 직전 고점이 63,000원을 돌파할 수가 있는 건데 실적도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 자체는 여전히 밸류 자체로 지금 30배 되는 수준이고 또 실적이 안 좋게 나왔기 주가가 고점 돌파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단기 하락에 따른 약간의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은데 반등의 가능성 자체는 짧게 보셔야 좀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일단 5만 원이고요. 5만 원 정도가 아마 고점이 좀 될 거고 맥심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이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 52,500원 정도가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한국항공우주 살펴드렸습니다. 러너님께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종목 진단은 아쉽지만 여기서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종목 진단 정리를 해보고 내일장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내일장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자님, 내일장 시장 전략들 어떤 포인트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예, 예상보다 좀 조정폭이 좀 컸죠. 네. 개인적으로 2,430포인트 정도에서 하방이 좀 지지가 되고 빠져도 2,400포인트 정도 이번 주 지지가 좀 될 것을 봤는데 오늘 2,410 정도까지 좀 내려왔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조정이 나온 이유 자체가 연준의 통화정책 속도 조절 때문에 좀 올라왔는데 지난주에 일부 매파적인 세임스 블라드 총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간 더 매파적인 발언 부분 자체가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연준의 최종 금리 자체가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기 전까지는 5.0이었는데 지금 5.25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어떤 영향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2월 중순에 있을 연준의 12월 FOMC 쪽에서 지금 75p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많이 좀 올라가고 있는 쪽이거든요. 지난주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50pp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의 80% 정도였었는데 지금 한 70%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12월 중순까지는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주가가 의미 있는 상승 전환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최근에 주가 하락 자체는 미국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가파르게 좀 올라가면서 이격 기준에 가지고 코스피가 107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조정이 좀 나오면서 오늘 기준으로 보니까 이격이 이제 어느 정도 길쭉 조정이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가 좀 떨어질 때 이격이 이제 101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21동 평균선까지 내려오면 이격이 딱 이제 100까지 내려오거든요. 그 가격대가 현재
22동 평균선 2,375고 내일 정도면 2,380이거든요. 예. 2,380포인트 언저리 정도는 지지력은 형성이 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시장 자체는 그래도 연말 베어마켓 랠리에 대한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렇지만 제한적인 랠리거든요. 시장 자체는 결국은 저는 내년도 상반기 정도 가야지 상승 전환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어떤 국면에서는 그나마 좀 매매를 한다 한다면 주가가 오늘처럼 빠질 때 사야 된다. 주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게 좀 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2월 중순 이후에 또 방향성을 모색하는 흐름이 전개될 거고 당분간 방향성 없는 등락 과정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전반적으로 지난주 이제 뭐 공매도 이슈와 관련해가지고 낙폭과 대형주 중심으로 쇼커버링이 이제 만료가 되다 보니까 지금 수급이 지금 지지부진거리거든요. 오늘 수급의 주체인 예금 투자가들이 또 환율도 좀 급등하다 보니까 그동안 한 차익을 노리고 예금 투자가들이 수급이 좀 좋아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금 수급도 좀 안 들어오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물 매매에 따라 가지고 등락 과정이 계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구간 쪽에서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낙폭과대 종목들은 주가가 빠질 때 단기 관점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실적 호전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그나마 지금 제한적인 실적 호전 종목들 그래도 꾸준하게 고점을 앞서 이제 진성 TC를 중심으로 하죠. 앞서 예. GS 리테일 같은 종목도 그런 종목들이 지금 그런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대신 이제 그런 종목들은 따라가지 마시고 실적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오갈 종목도 정말 많습니다. 그 가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중소형 종목에 있다고 좀 봐야 되겠죠. 지수도 올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 오전 종목 중심의 종목에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업종은 뭐 꾸준하게 얘기했듯이 IT, 그다음에 자동차, 완성차보다는 부품 쪽, 그다음에 의류 쪽에 시장이 여전히 괜찮거든요. 이번 주에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인데 그래도 예.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치가 좋게 나와야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미국의 OEM 의류 기업들을 봐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건설기계 오늘 조정 받았지만 여전히 주가가 상승할 여력은 더 있다. 그다음에 2차 전지가 최근에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은 예. 충분히 가격적 메리트가 이제 온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신재생, 그다음에 의료기기 이들 관련 종목 쪽에서 틈새 종목을 노릴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박준현 운용력의 전략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운용력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운용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진짜 혼자 힘으로